네, 오픈 AI가 자체 인공지능 칩 개발에 나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네. 게 한 1년 반 됐는데 그렇죠. 지금 개발이 그럼 어디까지 온 겁니까? 네, 챗 GPT로 AI 시장을 연 이 오픈 AI가 AI 칩, 그러니까 AI 반도체 설계를 수개월 내에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오픈 AI가 AI 칩 설계를 완료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생산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오픈 AI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처음 이제 자체 맞춤형 AI 칩 ASIC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칩 공장에 칩 설계를 보내는 과정을 이 테이핑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개 테이핑 아웃에는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 급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칩 생산까지는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이는 오픈 AI가 내년에 자체 설계 첫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설계를 보낼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설계된 칩이 이 첫 번째 이 테이핑 아웃 보내는 과정에서 생산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 문제를 진단하고 테이핑 아웃 단계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초기에 테이킹 아웃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오픈 AI는 올해 말 첫 번째 자체 AI 칩을 생산해서 테스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공지능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엔비디아 견제 차원입니다. 네, 오픈 AI는 계속해서 이 AI 개발에 고성능 AI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네. 발전된 AI 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고성능의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AI 시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AI 반도체 시장의 엔비디아 점유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가 높은 가격에 이 반도체를 팔 수가 있었고 AI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날이 갈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예 만들어버리자 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오픈 AI도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픈 AI가 설계하는 반도체는 초기에는 인프라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것보다는 제한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의 AI 칩 프로그램만큼 포괄적인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요. 네. 현재는 한 40명 정도 오픈 AI의 엔지니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픈 AI 내부에서는 이 자체 개발 칩이 실제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 다른 칩 공급 업체와의 협상에서 이제 오픈 AI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오픈 AI CEO, AI 발전 컴퓨터보다 빨라. 네,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이 10년 안에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AI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에 10년 내 사람과 맞먹는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상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고하고 추론하는 AI가 10년이면 나온다는 것이죠. 샘 올트먼은 자신이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목표는 AGI가 우리 인류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AGI로 향하는 시스템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10년 내에 아마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고요. 네. 또 샘 올트먼 오픈 AI CEO는 AI 발전 속도가 컴퓨터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중국 딥시크가 네. 등장한 이후로 이제 오픈 AI도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데 대해서 회의론이 제기됐었죠. 맞습니다. 샘 올트먼은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AI 과잉 투자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AI 경제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네. 올트먼은 AI 모델 지능은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된 자원만큼 발전한다면서 현재까지는 비용을 지출할수록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성능 향상을 얻고 있고 이 스케일링 법칙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것은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와 연산이 늘어날수록 AI 모델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법칙인데요. 네. 그러니까 돈 들일 만큼 더 우수한 AI가 나오는 것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매년 AI 사용 비중이 크게 감소한다면서 AI 사용 비용은 12개월마다 10분의 1로 줄어들고 비용이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은 사용 양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2023년 초에 AI 모델인 GPT-4부터
2024년 중반 GPT-4.5까지 데이터 단위 비용이 한 15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AI 성능이 조금만 발전해도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훨씬 크다면서 이는 AI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투자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라면서 AI 투자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고요. 맞습니다. 샘 올트먼은 권위주의 정부의 대항 감시와 통제를 위한 어떤 AGI 사용과 사회적 불평등을 우려했는데요. 특히 이 불평등과 관련해서 이 자본과 노동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GI 혜택이 광범위하게 분배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컴퓨팅 예산을 제공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방법론을 또 제시했어요. 올트먼은 2035년에는 누구나 2025년에 인류와 맞먹는 지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창의적 성과가 나타나고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141조 원의 오픈 AI 인수하겠다. 일론 머스크 CEO가 오픈 AI를 사겠다고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이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지배 지분을 97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1조 원에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머스크 CEO 측 법률 대리인은 인수 제안서도 보내서 인수 의지를 구체적으로 내비쳤는데요. 네. 머스크 CEO는 인수 제안서에서 오픈 AI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오픈 소스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때라고 말하면서 인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오픈 AI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죠?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SNSX의 즉각 인수 제안을 이제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올트먼 CEO는 X 그래서 사양하겠다. 원한다면 우리가 트위터를 97억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1천억 원 정도에 사겠다고 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의 오픈 AI 제안 가격보다 10분의 1 가격에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이 트위터를 사겠다고 비꼰 것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네. 올트먼은 이런 대답에 일론 머스크는 사기꾼이라고 답변을 달아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사실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올트먼과 상당히 오랜 기간 악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머스크는 올트먼과 함께 오픈 AI 설립에 참여를 했다가 2018년 오픈 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을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오픈 AI가 챗 GPT를 내놓자 이 AI 챗봇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체 AI 스타트업 XAI를 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올트먼 등 오픈 AI 창립자들이 인류를 위한 AI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네. 이에 일론 머스크의 인수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이 같은 포고문에 직접적으로 서명을 했고요. 이번 관세는 3월 4일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서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를 도입하면서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 서명한 뒤에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면서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될 때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그럼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어디죠? 우선적으로 이 철강 대미 주요 수출국을 살펴보면 1위가 캐나다로 전체 대미 철강 수출 중 23%를 차지하고 네. 2위가 멕시코로 1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위가 브라질 9%고 그 다음에 4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한 9%, 한 29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철강 대미 수출이 많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가 발효될 경우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이제 발표했을 당시에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일종의 쿼터제를 수용했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물량에 대해서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어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단순화해서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서 이 쿼터를 조건으로 해서 25%의 관세 면제를 받았던 우리나라 활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사에도 타격이 되게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주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호주를 상대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점은 크게 고려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호주가 몇 안 되는 미국의 무역 흑자 상대국이라면서 그 이유는 호주가 미국산 비행기를 많이 사기 때문이다. 호주는 꽤 멀리 떨어져 있고 비행기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흑자를 내는 국가는 관세에서 빼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무역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캐나다 등과 달리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위권의 강철 수출량이 들진 않아요. 네. 그래서 호주산 제품 같은 경우는 수입량이 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저하게 실리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또 철강 알루미늄 외에 이 네.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관세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이제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주간 철강이나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또 그의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는 이제 모두 우리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또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